만약 한국으로 오는 판다가 환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푸바오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 7월 20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 번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푸바오가 세상에 태어나기 7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13년 중국 스촨성, 훗날 아이바오가 되는 한 마리의 새끼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환희. 오늘은 아이바오가 되기 전 판다 환희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3일, 중국 판다센터 비펑샤 기지에서 암컷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이날 태어난 새끼 판다의 이름은 환희. 아버지는 루루, 어머니는 신니얼이었습니다. 비펑샤 기지는 중국 판다센터의 핵심 기지 가운데 하나로 자이언트 판다의 번식과 보존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새끼 판다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입니다. 환희가 태어난 2013년 당시 비펑샤 기지에는 80여 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곳에서는 13마리의 새끼 판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환희도 그 13마리 가운데 한 마리였습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어미 신니얼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육팀은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며 필요한 관리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어미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며 하루하루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환희의 어린 시절은 비펑샤에서 시작됐습니다. 1살 때 엄마와 헤어진 환희는 판다 유치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룸메이트는 친오빠 같은 온화한 성격의 공공이었습니다. 항상 붙어있던 중마고 화양, 천방지축 썸머슴 싱한. 환희와 화양은 함께 당근을 먹고 산비탈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환희는 온순하고 수줍음이 많은 새끼 판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많아서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먹이를 먹은 뒤에는 활동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탐색하곤 했습니다. 특히 당근을 좋아해 사육사들이 보조 먹이로 자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환희의 어린 시절 영상은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많은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비펑샤 기지의 온라인 카메라에 촬영된 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조사 결과 환희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일부 행동이 사육사 업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장신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뒤 사료 제작 업무로 보직을 변경했으며 그 후 센터는 장신의 전문성을 인정해 상해 야생동물원으로 기술 지원을 파견했고 일선이 아닌 뒤에서 번식 기술과 사육 관리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장신 역시 공개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판다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많은 판다 팬들에게 어린 시절의 환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희는 성장하며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펑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환희는 2015년 두장엔 기지로 옮겨 생활하게 됩니다. 성체 자이언트 판다를 보호하고 아성체 판다들이 다음 성장 단계를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환희도 이곳에서 어린 새끼 판다를 넘어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장엔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지며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환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수백 마리의 자이언트 판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환희였을까요? 그 시작은 환희보다 먼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준비한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3일 한중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센터와 삼성물산 에버랜드가 자이언트 판다 보호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2015년 10월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삼성물산은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를 위한 15년 협력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아무 판다나 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측은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할 자이언트 판다를 선정하기 위해 건강 상태와 혈통, 연령과 성격, 그리고 장기적인 번식 계획까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연령은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컷 자이언트 판다는 암컷보다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약 1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번식 시기와 다양한 선정 기준을 통해 암컷 환희와 수컷 위안신이 국제 공동 연구를 함께할 두 마리의 판다로 선정됐습니다. 환희는 온순한 성격과 차분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공식 자료에서는 좋은 아가씨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위안신은 외향적이고 활발하며 사람과의 교감을 좋아하는 판다로 평가됐습니다. 2016년 1월 13일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는 환희와 위안신을 만나기 위해 중국 쓰촨성 두장옌 기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2016년 3월 3일까지 강철원 사육사는 약 2달 동안 두 판다와 함께 생활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판다센터 사육사들과 함께 매일 사육장을 청소하고 먹이를 준비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판다를 돌보는 모든 과정을 직접 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또한 환희와 위안신의 먹이 취향과 생활 습관, 행동 특징까지 하나씩 기록하며 이해해갔습니다. 중국 사육사들은 판다를 부르는 방법, 먹이를 주는 요령,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두 판다의 성격에 맞는 돌봄 방식까지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환희는 온순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으로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조심스러운 판다였습니다. 강철원 사육사는 훗날 그때를 떠올리며 처음에는 환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해서 마음이 많이 좌절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억지로 가까이 다가가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환희가 자신의 존재에 익숙해질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환희도 강철원 사육사의 존재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위안신은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답게 바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두 판다가 마음을 여는 방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속도에 맞춰 두 판다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약 50일 동안 이어진 시간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환희와 위안신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고 그 신뢰는 한국에서 함께할 긴 여정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판다가 고향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갑자기 비행기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판다는 수주 전부터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운송 케이지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말부터 운송 케이지에 스스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강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케이지 안에 먹이를 놓아두고 판다가 스스로 들어오도록 천천히 적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위안신은 비교적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반면 환희는 낯선 공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육사들과 강철원 사육사는 환희를 재촉하지 않았고 환희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적응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출발을 앞둔 환희는 마취 없이 스스로 운송 케이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 오전 중국 쓰촨성 두장옌 기지에서는 환희와 위안신의 공식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환송식에서는 환희와 위안신의 혈통과 건강, 사육 기록이 담긴 공식 관리 자료가 한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또한 두 판다에게는 사진과 생년월일 개체 정보가 담긴 특별한 판다 여권도 발급됐습니다. 이날 환송식은 한중 양국이 추진한 15년간의 자이언트 판다 보호 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환송식이 끝난 뒤에도
환희와 위안 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히 대나무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6년 3월 2일 혼자 이별의 인사를 한 사육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희의 첫 번째 사육사이자 두 번째 엄마였고 현재 푸바오를 돌보는 사육사이기도 합니다. 2016년 3월 3일 환희와 위안 씨는 대한항공 보잉 747 특별기를 타고 청두 슈앙류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내에는 강철원 사육사, 중국 사육사, 리우준 수의사 등 총 3명이 동행하며 20에서 30분 단위로 총 8회 건강 체크를 이어나갔고 기내 기압은 여객기와 동일한 수준, 온도는 판다가 좋아하는 섭씨 18도를 유지했습니다. 판다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수분과 27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비상 응급약품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익숙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스촨산 대나무 약 150kg도 함께 실렸습니다. 약 3시간의 비행, 2,400km의 여정. 2016년 3월 3일 오후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한 K372편은 오후 2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판다를 위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준비는 최상이었습니다. 이송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무진동 특수 차량. 차량 내부는 최적의 항온항습 유지, 속도도 최대한 일정하게 맞춰 안전성을 확보한 뒤 새로운 보금자리인 에버랜드 판다월드로 향했습니다. 비펑샤에서 태어나 두장엔에서 성장한 환희. 이제 환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서 아이바오라는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